공무원들이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경주 지역의 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주 시내 중학교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생 6명과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포항에서는 주점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으며 오늘도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포항시청 공무원이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포항시청에서 발생한 액체 테러 사건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60대 민원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해 아무 말도 없이 공무원 2명에게 독극물이 든 액체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분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과장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포항시 지부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이 수시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전공로 포항시 지부에서는 강력하게 엄정 처벌을 요구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서 저희 조합원들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직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원경찰 인력을 늘리고 사무실로 이어지는 청사 비상계단에 출입기기를 설치하는 한편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청원 경찰을 읍면동까지 우리가 확대 배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상벨이나 CCTV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에 구속된 60대 액체 테러 용의자는 택시 면허 중개업자로 포항시의 감차 정책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져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액체 테러에 사용된 물질의 정확한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가수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액체 테러를 당한 공무원은 각막과 피부가 손상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 장기면 장기천 일대에서 고향 하천으로 돌아오고 있는 연어떼 수백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연어는 장기천에서 태어난 치어가 북태평양과 베링해를 거쳐 산란을 위해 회귀한 것으로 올해처럼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돌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회귀한 연어가 무사히 산란을 마칠 수 있도록 무분별한 포획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으며 불법 포획에 대해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건데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드란길의 한 횟집. 사장인 김동근 씨가 단체 예약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나 6천만 원 빚을 안고 있지만 이제 회복되는 일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손님을 12명까지 받을 수 있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전혀 없어 24시간 내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원 제한을 좀 더 완화를 해주시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노래방 주인 이용만 씨도 노래방 기기와 마이크를 손질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진 뒤 20개월가량은 매출은 거의 없었고 대출은 9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제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백신 패스,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손님을 12명까지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입니다. 다들 반기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백신 1차 접종자하고 백신 미접종자가 규제가 됨으로써 실제로 오시는 손님들도 되돌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처럼 백신 패스가 도입된 곳은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입니다. 백신 패스는 이번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도 활용됩니다. 대구구장은 전 좌석을 백신 완료자나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허용하고 관중은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조금씩 되찾는 일상을 반기며 좀 더 방역 정책이 풀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부가 그랬지만 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봄으로써 뭐 경제에 또 도움이 되면 좋은. 조금씩 되찾고 있는 일상을 지키려면 개인들이 방역 수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상 회복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도록 돼 가지고 서민 생활하고 또 이제 자영업자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은 수입이 그만큼 낮잖아요. 그 대신에 청결 문제는 더 철저하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정부는 이번 일상 회복 성과를 따진 뒤 백신 패스를 해제하는 등 더욱 폭넓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물려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심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작년보다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분기 중대형 상가 지역별 공실률에 따르면 포항 도심은 23.2%로 전국 평균 공실률인 13.3%보다 10% 가까이 높고 경북 지역 평균인 19.3%와 비교해도 크게 높습니다. 한편 포항시 북구 양덕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8.1%, 영일대 해수욕장 상권은 21.6%입니다. 문경시 영강 하천 부지에 200톤 분량의 재생골재가 수개월째 무단 방치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도 안 돼서 재생골재 더미가 사라졌는데 문제는 이만한 분량이 하천에 쌓이거나 반출돼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문경시 영수면 율곡리 영강. 마을에서 차로 좁은 콘크리트 길을 따라 10여 분 들어가 보니 한때 경작지로 쓰였던 하천 부지가 나타납니다. 지난달 19일 폐기물로 보이는 토사 더미가 무단으로 투기됐다고 신고된 곳입니다. 무단으로 적시된 토사는 덤프트럭 9대 200톤 분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토사 더미가 사라졌고 하천 부지는 중장비로 풀 한 폭이 없이 정리됐습니다. 문경시가 이곳에 폐기물 추정 토사가 투기된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달 22일. 그로부터 사흘 뒤 현장은 말끔히 정리됐고 토사 더미는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인을 이제 그 원인 행위자를 찾는 과정에 수소문을 했는데 이 소문이 퍼져갖고 이제 그 치운 걸로. 사라진 토사 더미는 환경 폐기물이 아닌 석분과 재생골재로 지난 봄 당시 환경업자가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생골재 등은 물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천 부지 안에 둘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업자는 대여섯 달이나 무단으로 적치했다. 최근 다른 공사 현장으로 반출해 갔습니다.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문경 율곡리 일대 영강의 하천 부지만 72만 제곱미터, 22만 8천 평. 하천 진출입로가 여러 갈래여서 대형 차량이 드나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덤프트럭 아무리 댕기도 모르거든. 일이 안 가고 거리를 천바로 또 덤프트럭이 시커 댕기요. 마을과 하천 부지로 연결된 길이 많은 데다 CCTV 등 도로 감시 시설은 부족해 시군마다 하천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가 오늘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과 가림 행위를 비롯해 불법 튜닝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헬멧 미착용 등입니다.
시는 최근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늘면서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시장에 문화 페스티벌 거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시장 도로의 하수도와 가로등 등을 정비하고 폭 2.5m 인도를 설치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또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경북 전통시장 특별관이 개설됐습니다. 전통시장 특별관에는 지역 시장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10개의 전통시장과 66개 점포가 입점했습니다. 또한 경북도는 특별관 개관과 함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네이버에서 27차례에 걸쳐서 전통시장의 상품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포항 여성회는 내일 포항 중앙아트홀에서 창작 판소리 박필근견을 공연합니다. 창작 판소리 박필근견은 경북 지역의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필근 할머니와 그의 가족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포항 여성회와 한터울, 이화무용단 등이 참여합니다. 포항 여성회는 올해 94살을 맞은 박필근 할머니의 생애를 기념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 11월의 첫날입니다. 거리에는 단풍잎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쾌청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경주와 영덕, 울진이 18도, 포항이 1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포항시 협의회 청년회는 지난달 30일 포항 장량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노란 발자국 설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스쿨존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들이 발자국이 그려진 공간에서 기다리도록 유도해주는 표시로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회는 앞으로 노란 발자국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공단 지역 완충 저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철강산단과 경주 건천 일산단의 완충 저류 시설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포항 영일만 일산단도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 단계입니다. 앞서 포항에서는 형산강 수온 오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완충 저류 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29만 6천 헥타르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76개 노선을 폐쇄했습니다. 헬기 30대가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진화대 1,200명과 감시원 2,580명을 배치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